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칼질을 하는 방법이요.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자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한 번에 재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처럼 시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은 목수 가지고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커터칼을 우리 이런 거 보면 두꺼운 칼날이 있죠? 심지가 보면 두 칸을 빼세요. 이렇게 두 칸을 빼시고요. 여기에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시는데 이 걸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칼날이 살짝 조금만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00을 한번 잘라볼게요. 300을 여기다 표시하세요. 여기. 속고 여기에. 왼손으로. 근데 얘를 지금 가리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좀 멀리서 잡으시고, 걸쇠는 이런 식으로 잡고요. 300을 잘라볼게요. 자, 저는 시선을 오른손을 보는 게 아니라 왼손을 보는 거예요. 300 치수 줄자만 보는 겁니다. 계속. 네. 300에 있는 요 부분만 볼 거예요. 자, 자르실 때는요, 너무 칼질을요,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얘네 앞뒤로 종이거든요. 종이만 자른다고 생각하고 가볍게만 자르시면 돼요. 자, 지금 300을 이 정도 잘랐으니까요. 많이 와서. 우리가 이제 석고를 칠 때 원피를 치고 투피를 치고 해요. 원플라이, 투플라이. 한 겹이냐, 두 겹이냐. 이런 차이고요. 한 겹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자르고 나서 앞에서 그냥 커팅해도 돼요. 근데 뒤에가 지저분해져요. 투피할 때는 뒤에서 자를 거예요. 이따가. 그러니까 원피 자를 때는 이렇게 해서 칼 가지고요. 이제 속고가 그냥 빼지거든요. 뒷장에 있는 종이를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위치는 가운데 부분에 잡으세요. 너무 한쪽에 잡다 보면 한쪽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깨져요. 떨어지면. 가운데를 잡고요. 이렇게 커팅을 하고 이렇게 커팅을 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그냥 쭉 가셔도 됩니다. 네. 원피투피 하는 게 그건 우리가 목재로 상을 만들고 나서 초코보드를 부착을 하잖아요. 한 겹은 원플라이에서 원피, 두 겹은 투플라이에서 투피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원피로 마감하는 경우는 적어요. 벽체 강성이 약해있기 때문에 더 벽체를 강하게 만들려고 두 겹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서 칼질을 해요. 왜냐면 원피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자르고 제낀 다음에 또 앞에서 칼질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뒤에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칼날이 지금 잘 되니까 그런 거지만 칼날이 이제 묻어지다 보면 뒤에가 이제 오돌토돌해져요. 종이가. 그럼 투피를 앞으로 자르는 이유는 뭔가요? 깨끗하게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시술 한번 재볼게요. 이제 300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0.5mm 정도 섰어요, 지금. 네, 300이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한데, 여기 안 맞으면 또 계속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국내에 나왔는 요 팔 같은 경우는 뒷변이 이게 사포같이 야스리 같이 생겼어요, 이게. 얘로 속고 보면 깨졌기 때문에 오돌토돌합니다. 얘를 갈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면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이제 평평해지겠죠. 물론 한 번에 안 되고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평평해요. 네, 요거를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칼이 없을 경우에는 얘네들도 보면 정면에서 얘가 직각이 안 돼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1.5mm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이 짧고 뒷부분이 길어졌을 경우가 있어요. 깨질 때. 그걸 안 깨질 때. 그래서 여기를 사선치기로 칼날을 날려요. 그럴 때도 칼날 한 2개 정도만 빼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이 속고보드의 절반 하고 여기 부분 45도로 이렇게 긁어냈어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45도로 깎였어요. 그러면 앞장에 보이는 요 속도보드 요 선하고요. 뒤에는 요 선을요, 평평하게 갈아낼 거예요. 갈아낼 때는 이 칼날을 앞면을 쓰지 말고 뒷날을 써서요, 그냥 이렇게 하면 갈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붙였을 때 튀어나온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갈아내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내요. 그래서 이 코너 같은 경우에 벽에 이제 밀착을 시킬 수도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얘가 안 들어가요. 손 이렇게 빵 치려면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르고 난 부분들을 사선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인테리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겠습니다. 현장에 MDF 몰딩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자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 자는 이제 공장 커팅맨 요거 있죠? 얘를 자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제가 200만큼을 자를 거예요. 쓰는 쪽에다가 자를 위치라고. 이백이면 제가 이름 나오게 되면 200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는 내가 쓰는 쪽에서 방향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 부분과 거기 맞추셨어요? 네. 잠깐만요. 자, 종이를 자른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올라타시면 안 돼요. 올라탔네, 살짝. 힘을 가볍게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원피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잘랐잖아요. 소피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뒤에서 칼집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면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르고 나면 이 면이 칼이 멀찍해지니까 지저분해지니까 뒤에서 자르면 깨끗하게.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오돌토돌하게 깨졌잖아요. 요걸 이제 갈아내야 됩니다. 동네에 나와 있는 칼들은 야스리가 있으니까 요걸로 가는데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작업하죠? 우리가 칼. 그대로 얘만 뒤집어서 이렇게 갈아낼 거예요. 그리고 자로 쓰는 거는 저희가 직선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요. 목수분들은 이렇게 갈지 말고 이렇게 가려고 연습을 시켜요. 처음부터. 이러면 두 번 작업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갈 때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갈다가 이렇게 달려버리면 제가 이 부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밀착을 시킬 때 다 안 들어가요. 인코너 같은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
여기 여기 석고보드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도 붙였어요. 여기도 붙였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잘라서 붙일 때 이 부분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커지면. 그래서 얘를 45도로 치게 되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근데 들어갔는데 살짝 이렇게 이 부분이 아주 살짝 한 3mm, 2, 3mm 정도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손으로 빵 치게 되면 손에 친 부분이 이렇게 깨져요. 석고는 깨진단 말이에요. MDF나 얘네들은 안 깨져요. 합판. 근데 석고는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심하게 커팅을 해요. 옛날 분들 보면 이렇게 커팅을 해요. 이 정도로 커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만 깨져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만큼은 깨져버려요. 그러면 붙이고 나서 보면 이만큼의 속도가 살짝 올라와요. 마감할 때 깨끗하지가 않아요. 다음 공정을 생각해줘야 돼요. 자, 석고보드는 이렇게 자릅니다. 원피 할 때 앞에서 자르고 제껴서 앞에서 바로 자르시면 되고요. 투피 할 때는 앞에서 자르고 제낀 다음에 뒤집어서 뒤에서 칼질하시면 돼요. 원피하고 투피 차이. 인테리어 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줄자로 재서 V자 표시하고 V자 표시해서 요런 자 같은 거를 대고 칼질하시면 되고요. 목수가 되실 분들은 줄자로 그대로 자치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자치기로 바로 하세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럴 때는 줄자가 깨끗하게 안 나와서 요걸로 자요. 벌새를 이런 식으로 벌새를 잡아서 붙이세요. 붙여서 270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27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갈아내야겠죠. 그럼 우리는 잘 확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으로 짧게 잘라요. 살짝 1mm 정도, 2mm 정도. 270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근데 정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해요. 잘라보실래요? 얘는 작은 거니까 4칸을 빼야겠죠? 네. 아니, 벌새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칼날 뺐잖아요. 벌새를 일단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걸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칼이 밖으로 나오네. 자, 250.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이거 움직일 거예요. 250이 안 맞죠? 네. 네, 이 정도. 장만 보고 가자. 장만 보고 가요. 한번 잘라보실래요? 뒤집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르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손에 닿는 데만 깨지잖아요. 얘를 바닥에다 놓고. 종이가 다 안 잘려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칼질 한번 해보세요. 갈아내는 거예요. 자, 스톱. 네, 이렇게 하면 못하고요. 아까 이제 두 판을 뺐었잖아요, 제가.
요 손가락이 손볼을 이제 덮어 지나갈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받쳐주는 거예요. 집에 올라가네? 집에 올라가네? 나중에 먹자 간식입니다. 이제 제 돈 주고 샀잖아요. 이게 뚜껑이 없으면 금방 말라서 안에 있는 거는 6개 나머지 한 8개 정도는 다 굳었어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이게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 8,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실하지 않으려고 얘를 빼지 않는 이상 얘는 안 나와요. 뚜껑이 대부분 다 나와서 얘네들이 먹이 굳거든요. 이거 걸린 것 같은데. 네,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저도 보면 주황색 먹었어요. 네, 주황색 먹으려 했는데 뚜껑이 열 때는요 얘를 무조건 빼야지만 뚜껑이 열려요. 먹물 넣을 때 얘를 무조건 빼야지만.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굳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고쳐요. 얼마 안 해서 제 것도 아닌데 친구하고 드릴게요 따로. 연 다음에 이거 이거를 이거에다 넣으면 좀 돼요. 넣고 너무 흥건하지 않고 펌핑. 펌핑하면 돼요. 자, 이거 자동은 잉크가 전용은 따로 있는 거죠. 안에 똑같은 잉크고요. 네. 얘는 뚜껑이 휴지가 대신에 작아요. 저는 이제 끊어. 아니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자, 눌러보세요. 갔다. 네, 조금 더 수도. 그만 드세요. 저 이제 잘안 해보세요. 써서 아 이거 소장용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스펀지 아니. 마르면 어떡해? 아니 물 집어넣으면 다 물 돼요. 집어넣고. 아니, 제가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써갖고 이거 다 싹 다 안 없애겠습니다. 안 된다면 자꾸 아, 이렇게 망가져요. 아 이거 개인 장비구나. 비싼 모양이에요. 이거 아니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자, 눌러보세요. 갔다. 네, 조금 더 수도. 그만 드세요. 저 이제 잘안 해보세요. 써서 아 이거 소장용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스펀지 아니. 마르면 어떡해? 아니 물 집어넣으면 다 물 돼요. 집어넣고. 아니, 제가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써갖고 이거 다 싹 다 없애겠습니다. 안 된다면 자꾸 아, 이렇게 망가져요. 아 이거 개인 장비구나. 비싼 모양이에요. 아니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자, 눌러보세요. 갔다. 네, 조금 더 수도. 그만 드세요. 저 이제 잘안 해보세요. 써서 아 이거 소장용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스펀지 아니. 마르면 어떡해? 아니 물 집어넣으면 다 물 돼요. 집어넣고. 아니, 제가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써갖고 이거 다 싹 다 없애겠습니다. 안 된다면 자꾸 아, 이렇게 망가져요. 아 이거 개인 장비구나. 비싼 모양이에요. 아니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자, 눌러보세요. 갔다. 네, 조금 더 수도. 그만 드세요. 저 이제 잘안 해보세요. 써서 아 이거 소장용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스펀지 아니. 마르면 어떡해? 아니 물 집어넣으면 다 물 돼요. 집어넣고. 아니, 제가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써갖고 이거 다 싹 다 없애겠습니다. 안 된다면 자꾸 아, 이렇게 망가져요. 아 이거 개인 장비구나. 비싼 모양이에요. 연 다음에 이거 이거를 이거에다 넣으면 좀 돼요. 넣고 너무 흥건하지 않고 펌핑. 펌핑하면 돼요. 자, 이거 자동은 잉크가 전용은 따로 있는 거죠. 안에 똑같은 잉크고요. 네. 얘는 뚜껑이 휴지가 대신에 작아요. 저는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끌고 온다고 생각하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물결이 친다는 얘기는 칼날이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세게 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칼날을 2칸 내지 그러면 아니면 칼을 좀 여유롭게 좀 빼시고 나서 칼날을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칼날을 이런 식으로 틴자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칼날에 이 두 손가락에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얘를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장갑을 꼈으니까 잘 지나갈 겁니다. 얘만 긁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일자로 나오죠. 울퉁불퉁하게 되면 나중에 가공하기도 힘들 거예요. 두 손가락에 힘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쥐꼬리 톱이 있을 거예요. 전기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쥐꼬리 톱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코세트나 스위치 같은 부분에 따낼 때 예를 들어서 물론 더 크겠지만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따거든요. 속고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콘센트는 스위치 사각형을 뚫을 수 있고 외국에서는 요거 가지고도 뭐 등 같은 거를 이렇게 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을 이렇게 따지는 않고요. 홀수로 다 땁니다. 원형으로 된 거를 드릴로 꽂아서 구멍을 따니까 따를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세요. 일단은 뭐 연필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약에 칼로 따게 되면 큽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거야 돼요, 칼질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칼질하고. 잠깐만요. 뒤집어서, 만약에 여기 벽체가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잘라요. 방금 쥐꼬리 톱이랑 요거랑 속도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유용하게 쥐꼬리 톱으로 뭔가를 타공할 때, 석고를 타공할 때는 쥐꼬리 톱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국내에 나와 있는 칼인데 생각보다 용도는 좋아요. 나쁜 칼은 아니에요. 묵수분들이 쓰지 않을 뿐이지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많이 쓰는 칼이에요. 매일 가공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좋으시고. 묵수분들은 우리가 이것도 갈잖아요, 야채리로. 그냥 요걸로 연습하세요. 칼로 언제 갈고 있어요. 이 칼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또 삐칠 때만 얘를 가지고 하는데요. 뭔가를 가지고 위에 사다리 위에라든지 우마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얇아요. 그럴 경우에 깎아내요. 깎아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깎이죠. 다시 내려와서 뭔가를 가공하고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툴매트에서 빼서 얘 보면 한번 밀었을 때 기대하면 재밌대요. 99mm 나옵니다. 3번 밀어볼게요. 1번, 2번, 3번. 95mm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얘네들로도 갈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봐도 많이 안 갈리잖아요. 저는 얘를 쓰는데 얘가 이제 칼날이 그래서 우리가 칼날을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이 부분을 못 쓰잖아요. 얘를 가지고 여기다 교체를 해요. 저는 칼날 교체할 때마다. 얘도 생각보다 잘 깎여가지고 깊이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투피 실 때만 얘를 쓰고요. 이런 예를 들어서 공양 커팅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안 버려요. 한 곳에 다 모아놔요. 자루도 쓰지만 얘 가지고 또 가공해서 쓰는데
공작 커팅면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선이 안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쓰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직선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자르게. 그래서 대패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 석고보드가 한 장, 두 장 여유분만 써요. 없다 보면 있는 것도 잘라가지고 또 붙여야 되거든요. 특피스 때는 저는 얘를 가지고 다니고, 요거 말고 이 석고 대패 뭐 이런 야스리만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일본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왜 별로냐면요, 얘네들 이렇게 갈다 보면요 종이가 이게 나왔잖아요. 종이가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네, 요거 야스리만 별도로 있는 건데요, 얘네들 갈더라고요. 이렇게 갈아도 종이 보세요. 저도 이거 비싼 것도 써보고 싼 것도 써봤는데 저는 이거 아예 안 씁니다. 다 샀다가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 하고.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괜찮아서 저는 요것만 쓰고 있어요. 목수하실 분들은 참고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업자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요것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자, 주변에 정리 좀 시계가 좀 늦잖아요 지금.